그래서 결국 면접을 포기하고 낯선 할머니를 도왔다는 거냐? 그 회사 면접을 손꼽아 기다렸잖니, 민서야! 아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눈앞에서 쓰러진 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고. 그렇다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버리면 어떡하니? 우리도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 내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사람을 돕는 일이 잘못된 거야? 착한 건 좋지.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넌 면접을 날린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면접 가는 길에 쓰러진 할머니 도와드려 늦은 취준생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7세 취업준비생 강민서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아침부터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시간을 확인했다. 오늘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대기업 면접이 있는 날. 그는 그동안의 노력과 기다림이 오늘 하루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미 몇 차례 다른 회사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던 터라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컸다. 전날 밤 민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 질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밤늦도록 연습을 거듭했다. 거울 앞에서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해보고 목소리 톤을 조절하며 자신감을 실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잠을 설친 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들었고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급하게 씻고 옷을 갖춰 입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살피며 어제 많이 피곤했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밝은 표정으로 가야 해. 라며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민서를 보며 면접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하거라. 라고 조언했다. 부모님의 응원에 힘을 얻은 민서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단정한 넥타이, 광이 나도록 닦아놓은 구두까지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인사한 뒤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민서는 머릿속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수십 번 연습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실제 면접을 앞두고 나니 긴장감이 다시 몰려왔다. 면접장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하철이었다. 평소 같으면 한산한 시간이었지만 출근 시간대라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빼곡했다. 다행히 그는 미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었기 때문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약 2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다. 그 20분의 여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호가 바뀌고 민서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지하철역까지는 몇 분 정도 걸어야 했지만 아직 20분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런 안도감도 잠시 갑자기 앞쪽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기 할머니가 쓰러진 것 같은데? 민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편 길 한가운데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몇몇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듯했다. 순간 민서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가야 하나? 그런데 지금 가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가끔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쳤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망설이는 사이 주변을 둘러보던 몇몇 사람들은 결국 바쁜 듯 발걸음을 돌렸다. 민서는 할머니가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누군가는 도와야 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가까이 있어. 그렇게 결심한 순간 그는 주저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는 급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쁜 출근길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곁눈질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민서의 다급한 외침에 한 젊은 남성이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네! 지금 신고할게요! 위치는 강남역 근처 맞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손등은 차갑고 마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대로 할머니를 두고 가야 할까? 하지만 신고를 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이 도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뒤로하고 면접장으로 뛰어가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떠난 사이에 할머니가 더 위급해지면, 이대로 가버리면 내내 죄책감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결국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그는 면접보다 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몸을 부축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미간을 찌푸린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치 큰 고통을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그의 다급한 질문에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겨우 입을 떼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물 좀 주세요. 목이 타는 듯한 목소리에 민서는 즉시 가방을 뒤져가지고 있던 작은 생수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입술 가까이 가져가자 할머니는 간신히 면모금을 삼켰다. 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때 조금 전 신고를 했던 남성이 다시 다가와 말했다. 119에서 출동했대요.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민서는 안도하면서도 면접 시간이 떠올라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지하철을 타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가슴이 조급해졌지만 이미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이상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과 멀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몇몇 행인들이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할머니를 돕지는 않았다. 민서는 이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모두 바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우선이겠지만 이렇게 쓰러진 노인을 외면한 채 지나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할머니에게 집중했다. 조금 전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혹시 저혈당 쇼크인가? 아니면 어지럼증?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119가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민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더 심각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급히 확인해 보니 면접장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설마 면접 시간이 임박해서 확인 전화라도 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받아야 하나? 아니면 무시해야 하나? 손에 쥔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민서는 선뜻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부르르 떨렸다. 화면에는 면접을 볼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진동음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받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은 할머니를 돌보는 게 먼저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전화를 받으면 면접관이 어디냐고 물어볼 것이 뻔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고 있어서 면접장에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 줄까? 민서는 손을 덜덜 떨며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네. 강민서 지원자님 맞으시죠?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장된 나머지 침을 꿀꺽 삼킨 민서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강민서입니다. 지금 면접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도착이 늦어지는 건가요? 10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지하철을 탔다면 충분히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길 한가운데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한 채 이 전화를 받고 있다. 목소리가 저절로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급한 상황이 생겨서요. 길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서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면접관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그렇군요. 그 짧은 대답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명으로 들리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혹시 면접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이미 다른 지원자분들도 대기 중이라 일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도 면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말에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면접관의 말 한마디에 그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는 그의 손에 힘이 풀렸다. 이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돌려 쓰러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지만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야. 쓰러진 할머니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갈 수는 없었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과 후회가 피어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119가 도착한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붉은 불빛과 함께 도로 한쪽에 멈춰 섰다. 구급대원 2명이 서둘러 차에서 내려들 것을 준비하며 상황을 살폈다. 환자분, 의식 있습니까? 짧고 빠른 질문에 민서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의식은 있지만 많이 기운이 없으세요. 처음엔 제대로 말을 못하셨고 지금도 손이 계속 떨리고 있어요. 한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할머니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원은 무전기로 병원과 연락을 취하며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고 있었다. 저혈당, 쇼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이 낮고 맥박이 불규칙하네요. 민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보다 이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와 있으니 할머니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면접을 놓쳤다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주느라 면접을 못 봤어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까? 아니면 그럴 상황에서도 면접을 봤어야지. 라며 안타까워 하실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순간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젊은이, 정말 고마워요.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가 미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스트레처에 눕히고 몸을 단단히 고정했다. 가족분께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구급대원의 물음에 민서는 문득 할머니의 작은 비닐봉지를 떠올렸다. 봉지 안에는 약 봉투와 낡은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확인해 보니 최근 통화 목록에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다. 이 번호로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받으셨어요? 걱정 섞인 남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저는 119구급 대원입니다. 어머님께서 길에서 쓰러지셔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보호자분께서는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분이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구급대원은 다시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환자분은 저희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꼭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할머니가 실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스트레처에 누운 채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민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구급차가 떠난 후 주위의 소란도 아까까지 그를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느새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면접을 놓쳤다는 현실. 한참 동안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던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서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까지 정신없이 할머니를 돕느라 미처 실감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현실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면접을 놓쳤다. 수없이 준비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 기회를. 여보세요? 민서야, 면접은 잘 봤니?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면접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실망하실까? 아니면 다른 기회가 또 있겠지 하며 이해해 주실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민서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면접 못 봤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걱정과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 민서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가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 사람들이 다들 그냥 지나치길래 그냥 못 본 척하고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119 부르고 할머니 옆에 있다가 결국 면접 시간이 지나버렸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 화가 나셨을까? 실망하셨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몇 초 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생각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지나쳤다면 면접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민서는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며 자책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민서야. 응, 넌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야. 그 말에 민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꾸중도 실망의 한숨도 없었다. 면접이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너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너라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는 어땠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 딸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엄마는 자랑스럽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민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후회의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일단 집으로 와.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엄마도 잘 아니까 오늘은 그냥 푹 쉬어. 어머니의 한마디에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였다. 바쁜 출근길에 오가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그리고 자신이 지나왔던 선택의 순간들. 비록 오늘 면접을 보진 못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다. 민서는 자신이 도운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데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곧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비록 어머니가 다정한 위로를 건넸고 넌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면접을 놓쳤다는 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기회가 또 올까? 그 회사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며칠 동안 채용 사이트를 뒤적이며 새로운 공고를 찾아봤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민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네, 여보세요? 혹시 강민서 씨 되십니까? 조용하고 단정한 목소리. 어딘가 권위 있는 느낌이 들었다. 민서는 순간 긴장하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MK물산 인사팀의 이정석 이사입니다. MK물산? 민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자신이 놓친 바로 그 면접 회사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황급히 자세를 바로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이 인사팀 이사는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걸까? 저희 회사 면접을 예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민서는 그 표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직접 선택한 일이었지. 네, 사실은 면접을 보러 가던 중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그 말을 하며 다시 한번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사의 말에 민서는 얼어붙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네. 뭐라고요? 민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날 강민서 씨가 도와주신 분은 MK물산의 창립자이자 저희 현 회장님의 모친이십니다. 회장님께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전해 들으셨고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믿기지 않았다. 그날 길에서 쓰러졌던 할머니가 그 회사의 창립자의 어머니였다고? 회장님께서 강민서 씨의 따뜻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민서는 제대로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놓쳐버린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면접이 다시 찾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서는 벅찬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석 이사는 미소를 머금은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강민서 씨,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그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운명이 결국 그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저희 회사에서 다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면접 일정은 추후 조정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민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살짝 눈을 감고 그날 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이 사연 속 주인공 강민서 씨처럼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로는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큰 기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옳은 선택은 언제나 가슴에 남아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